저는 오늘 호주 쉐어하우스 구할 때 제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던 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누군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한국 대기업 인턴십을 합격해서 호주 워홀로 와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먼저 호주 오기 전에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제가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로 7일간 제가 예약을 했어요. 제가 7일 동안 쉐어하우스를 구하고 입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는 도착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고 힘든 일이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지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좋은 꿀팁들과 여러 정보들을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뭔가. 저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고민했던, 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단 한 가지는 바로 1인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호주 이렇게 워홀도 오고 퇴근하고 나만의 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건 1인실이었고,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걸 더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메모해둔 걸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 1인실인지 2인실, 위치, 즉 도심인지 외곽인지, 실제 일하는 직장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지, 편의시설은 얼마나 될지,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헬스장도 있는 아파트, 그리고 또 아파트, 또 집, 이런 곳에서의 청결함은 얼마나 되는지, 지하철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뭐 역세권인지, 주변의 쇼핑센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한번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했던 게 바로 1인실을 너무 원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뚜둥. 네, 집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고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2인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들어올 당시에는 여기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인실로 잠시 동안은 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과의 거리가 한 10분 정도밖에 그 도보로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너무 좋고, 집 앞에는 바로 또 쇼핑센터 1분 거리에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 시설과 환경들, 그리고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고, 또 아파트다 보니까 되게 안전하고 청결함까지 갖춰졌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여기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마스터룸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샤워 시설, 화장실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인스펙션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얻었던 정보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쉐어하우스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월세를 절약할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턴십을 하다 보니까 이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말해도 되겠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인턴을 하면서 받는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혼자서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쉐어하우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쉐어하우스를 들어가더라도 사실 월급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런 마술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 집의 수준, 쉐어생 숫자에 따라 월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집에서 월 90만 원을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생활비, 식비, 문화생활비, 그리고 저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가 조금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제가 또 나눠드릴게요. 먼저 아파트 쉐어.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면 무조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호주 하우스 쉐어가 있고요. 이 하우스 쉐어 같은 경우는 넓은 집이고, 사실 호주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나무와 잔디가 있어서 이게 벌레가 조금 많을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되면 또 겨울에는 되게 추울 수가 있어요. 제가 에어비앤비 살았을 때 정말 추웠습니다. 밖에 있는 것보다 추웠어요, 안에 있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니쉐어가 있어요. 이 유니쉐어 같은 경우는 4층보다 낮은 공동주택이고 비교적 저렴해요. 그래서 이렇게 쉐어하우스 종류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쉐어하우스 방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조금 주의하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집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큰 룸, 그 집에서 가장 큰 룸을 마스터룸이라고 하고요. 제가 있는 곳도 현재 이곳도 마스터룸입니다. 다만 2인실로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세컨룸입니다. 마스터룸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방이고 개인 화장실은 없지만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입니다. 따라서 여기 화장실이 하나 방에 있고 그리고 바깥에 거실에 그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컨룸에 사시는 분들은 바깥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빙룸입니다. 이 리빙룸은 거실 쉐어예요. 거실에 텐트나 어떤 가림막을 설치하고 생활하는 건데 이게 비용적으로는 되게 저렴하긴 하지만 좀 불편한 점들도 좀 있습니다. 잘 맞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불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썰룸입니다. 이 썰룸이라는 건 되게 특이한 건데 저도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베란다를 개조해서 그 안에 매트리스 혹은 침대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딱 열고 원래 거기가 이제 약간 뭐 건조하고 뭐 이렇게 빨랫대를 놓는 곳인데 거기를 개조를 했어요. 문을 딱 열면은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인스펙션을 갔는데 정말 그 조그만한 공간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옷장과 그런 조그만한 매트리스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저는 썰룸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썰룸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일단 시티랑 근접성과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그 이유인데 사람들이 나가는 거를 보면은 금방 나가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도시와 멀더라도 세컨룸 또는 마스터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본다이 해변에서 또 살고 싶었어요. 해변가 근처에서 살고 일 끝나면은 해변가로 퇴근하고 거기서 이제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본다이랑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기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이드라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드니는 사실 조금 넓어요. 넓다 보니까 정말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되고 어느 쪽으로부터 인스펙션을 다닐지 되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드니 시티입니다. 시드니 시티는 사실 돈을 써서 시간과 편리함을 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도 그만큼 거주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다 주거 환경은 이제 고층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뭐 도보나 자전거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회사, 학교, 쇼핑몰 모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많이 든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단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조금 저녁에 시끄러운 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티 쪽에서도 인스펙션을 몇 번 했었어요. 저는 시티에서 직장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거든요. 메트로를 타고. 근데 이 아파트도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차이에 따라서 정말 시설과 청결이 정말 달라요. 정말 안 좋은 곳은 진짜 개미들 그리고 벌레들이 정말 부엌에 막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좋은 곳은 가격은 비싸지만 시설은 정말 최상급 호텔인 경우도 있었어요. 거긴 진짜 와 살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진보다는 실물을 직접 가셔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가격은 최소 주에 2인 1실 기준 350, 독방은 500 플러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면 사실 뭐 모든 게 다 가까우니까 스트레스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갑에 스트레스는 좀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보다는 조금 저렴한 곳을 알아보고 싶은데 가깝고 싶다. 그러면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체스우드입니다. 체스우드는 이제 일단은 쇼핑과 편리함의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부자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강남 같은 또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제 되게 미니시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시티랑도 이제 한 10분이면은 뭐 도착을 하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교통도 편리하고 쇼핑과 외식하기에 정말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아파트랑 주택이 적절히 비율이 조화롭게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주말엔 쇼핑 때문에 조금 혼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또 체스우드로도 인스펙션을 또 가봤는데요. 이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주택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지하철과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위치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티와 가깝지만 또 여기 멀면 그건 또 체스우드의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가격 형성 때는 제가 알아본 기준 2인 1실 280불 또는 독방 4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바로 맥쿼리 파크입니다. 맥쿼리 파크, 맥쿼리 유니버시티 여기 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티에 비해서 되게 여유롭고 한적하고 쾌적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정말 좋아요. 이 장점은 뭐냐면은 학교와 이제 여기 직장이 있으면 가까워서 통학 출근이 너무 편리하고요. 또 바로 앞에 맥쿼리 쇼핑센터라고 되게 큰 쇼핑몰이 있어요. 뭐 여기서 옷도 살 수 있고 음식도 먹으러 갈 수 있고 또 쇼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또 갖춰진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은 여기서 메트로 타고 시티까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라는 점. 그게 단점입니다. 네, 여기는 현재 2인 1실 기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250불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맥쿼리 이쪽 주변의 독방 시세는 450에서 500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금 친숙한 동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인타운인데요. 크게 세 곳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스트우드, 두 번째가 리드컵, 세 번째가 스트라스 빌딩입니다. 먼저 이 지역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먼저 이스트우드 설명드릴게요. 이스트우드는 한식당이 정말 많고요. 병원도 한국 의사들도 정말 많고요. 정말 리틀 코리아예요. 한인타운 정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 생활이 좀 덜 외롭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인 잡들도 심지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면은 이곳 지역에서 한인 잡들을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리드컴과 스트라스 빌드입니다. 둘 다 모두 기차역 근처라서 교통이 편리하고 한국 음식점도 많아서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인 1실 기준으로 180에서 250불, 독방 기준으로는 280불에서 400불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